제가 하나 네. 현타 오는 말씀 드리면 9살이 되었어요. 저희 아이가. 아기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을 다시 꺼냈을 때 제가 예를 들면 그 단어를 하나 물어봤다 네. 칠게요. 몰라요. 그러면 아니 돌제비 때부터 독서를 시켰는데 한 10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이 단어를 모르다니. 그럼 지금까지 뭘 얜 본 거지? 걘 그 시간을 그냥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모른다? 문해력적으로 문제된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나이가 되면 스스로 찾아서 보고요. 그냥 스스로 익혀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엄마들의 이야기 만공감TV입니다. 여러분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아시지요? 조금 몇 년 전에 우리 6살 영어 영재로 단우가 출연했었는데요. 우리 단우를 키우신 단우맘님 김동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최신 책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 잠자리 독서의 기적 그리고 잠자리 대화의 기적 이렇게 2권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이 셋 엄마입니다. 아이 셋 엄마고요. 첫째 27, 둘째 이제 24살 됐고 셋째 9살이 되었네요. 막. 그리고 네. 잠자리 대화 그리고 잠자리 독서의 기적을 쓴 김동화라는 작가이고요. 남편은 배우 이제 박호산 배우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우를 TV에서 봤을 때 6살인데 이제 9살이 됐네요. 네. 제가 많은 육아서들 중에서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제 책 교육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한데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을까 이 고민에서 출발하셨잖아요. 잠자리 대화, 잠자리 독서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제 경험상으로 제 아이를 갖기 전에 셋째 갖기 전에 중학교 1학년짜리 이제 저희 둘째하고 먼저 이제 살게 되었고 그 친구하고 있었던 일들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이에게 이제 저라는 새 엄마, 스텝마더가 이제 생겼는데 이 아이하고 저하고 어떻게 관계가 급속도로 친해졌냐를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이 방에 들어가서 중1이면 이제 성장 마사지가 필요할 시기거든요.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러면 제가 이제 가서 방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해주면서 마사지만 해주기 심심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거죠.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면 그 시기에 좀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애가 궁금해 할 만한 엄마가 만났던 남자친구 얘기도 해주고 네. 이제 아이는 그런 게 신기한 거죠. 이 엄마를 통해서 엄마라는 어른이 저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랑 비슷하네? 이런 동질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장 마사지 해주는 걸 정말 매일 거르지 않고 해줬고 한 1년을 그렇게 했더니 그전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한테 엄마라고 말하기 되게 좀 쑥스러워하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그냥 어느 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감동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가 애들한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스텝마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셋째 아이를 이제 가지면서는 그 아이하고도 이 아이들 키운 거랑 똑같이 키워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희 이제 친정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남의 아이 내 자식처럼 내 자식 남의 아이처럼 키우면 성공한다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남의 아이는 정말 유리처럼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그리고 내 아이는 놓고 좀 프리하게 좀 키우면 애가요 스스로 저는 아기가 3살 때부터 심부름 많이 시켰다고 엄마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심부름 시키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플랜하는 걸 제가 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처럼 내 자식을 좀 바라볼 줄 아는 어떨 땐 좀 한 발짝 뒤에서 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로 돌아가면 대화를 하되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3살 아이한테도 내 얘기를 먼저 풀었고 엄마 힘들었어. 엄마 오늘 피곤했어. 이런 얘기 막 하면은 3살 아이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때 울기도 하고요. 아이 앞에 솔직하게 엄마가 이야기하면 자기도 일상에서 그냥 지나갔던 감정들이 이제 조금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잠자리에서는 애가 많이 정말 무장 해제가 되고 아이한테 하는 말들이 진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밥 먹어라, 뭐해라, 세수해라, 뭐해, 이빨 닦아라. 근데 그런 이야기 말고도
훨씬 더 아이하고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 퀄리티 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잠자리였어요. 정말 친구처럼 아이랑 대화하시는 거를 많이 지금 말씀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책을 막 읽어주고 그 책을 읽은 후에 아이랑 정말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 엄마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책 육아를 왜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굉장히 컸어요. 옛날에 이제 책을 아버지가 계몽출판사라고 네. 옛날에 있었던 전집을 사오셨어요. 네. 백과사전을. 근데 그 백과사전을 저랑 제 여동생이 막 보면서 하면 그렇게 그거 가지고 놀이를 시켜주셨어요. 예를 들면 자, 이 중에서 개 다 외워. 독일개 이름은 뭐 한국개 이름은 해서 동생이랑 저랑 경쟁하듯이 외우는 거예요. 책 그거를. 속의 주인공이나 그런. 네. 아니면은 시집을 사오셔가지고 동시집 먼저 둘이 누가 더 빨리 배우나 막 이런 거 시키면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심지어 저희 아빠는 백과사전에서 니네가 원하는 거 그림 스크랩하라고 공책도 사주셔서 그 백과사전 정말 그때 비쌌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려서 저희가 자기만의 백과사전, 그러니까 자기만의 책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라는 걸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되게 작은 앞마당이 있었는데 거기 앞마당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등나무 아래에서 밤 되면 저희 아빠가 무서운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 이랬고 저랬고. 근데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옛날 얘기에서 아주 빠져들거든요. 그렇죠. 막 집중하죠. 반짝반짝. 네, 그건 마치 인어공주 뭐 보면 왜 약간 새드 엔딩 스토리들도 있잖아요. 성냥팔이 소녀 뭐 이런. 네, 성냥팔이도 있고 좀 유명한 그런 동화책 보면요. 그렇게 해피엔딩만 있진 않아요. 인간이라면 희한하게도 해피엔딩보다 새드엔딩이 더 매력적으로 좀 끌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햄릿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것 이야기로 많이 풀어주셨어요. 할머니가 이랬고 막 어떤 등구분 할머니가 산을 으시시한데 너무 좋았던 제 동생이랑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떨면서 긴장하면서, 긴장하면서 그쵸? 들었던 그게 아직도 생각나서 그런 책에 대한 좋은 기억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좋은 기억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하고 있었던 대화했던 이게 아마 이 모든 게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그냥 저희 아이하고 막내하고도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나누면 정말 그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다누맘님이 기억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영향처럼. 네, 제가 하나 네. 현타 오는 말씀 드리면 내 애가 3살 때, 4살 때 뭐 어떤 영어책을 읽어줬다. 근데 내가 영어책을 읽어주고 한글책을 막 읽어줬는데 다 듣고 있고 막 좋아한다. 근데 그 책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네. 어떨 땐 뜨악해요. 엄마가 9살이 되었어요. 저희 아이가 아기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을 다시 꺼냈을 때 제가 예를 들면 그 단어를 하나 물어봤더니 네. 칠게요. 몰라요. 그러면 아니 돌제비 때부터 독서를 시켰는데 한 1000권은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이 단어를 모르다니. 그럼 지금까지 뭘 얘는 본 거지? 걘 그 시간을 그냥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모른다? 문해력적으로 문제된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나이가 되면 스스로 찾아서 보고요. 그냥 스스로 익혀요. 얘네들한테 지금 제일 핵심은 엄마하고 이 시간을 지속하고 엄마와 이게 어떤 문화나 코드처럼 자리 잡히면 돼요.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유아기 때는 특히 엄마랑 교감하는 시간이고 네. 엄마랑 어떤 소통의 시간이네요. 그렇죠? 방금도 이제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시는 이야기들을 잠깐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엄마들이 많이 원해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해요.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하우? 실제 해보셨던 이야기들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제 친동생 아이가 24개월 조금 전이에요. 네. 제 동생한테도 책을 좀 잘 읽어줘야 된다 하는데 저희 여동생 아이도 남자 아이거든요. 네. 근데 책을 사줬더니 자기 생각과 다르게 그냥 찍거나 던지거나 관심이 아예 없거나 네. 그러면서 제 동생이 언니 단우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성향이 달라서 책을 안 좋아하나 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애들은 책이라는 걸 인지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 저희 이제 제 동생한테 알려줬던 거는 만약에 네가 봤을 때 얘가 책을 던진다. 전혀 관심 없다. 얘는 시각적으로 영상에 좀 더 약간 반응이 빠르다. 네. 해도 그래도 책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조카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나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읽고 있는 어떤 꽃만 나온 심지어 백과 같은 거였어요.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어머 여기 보라색이 있네 여기 빨간색이 있네 하면서 아이한테 보여줬더니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심지어 오래 한 5분, 10분 동생한테 얘기해줬어요. 얘는 책을 싫어하지 않아. 얘는 책을 던지는 애가 아니야. 아니 그리고 던지면 던지지 말고 그 던지는 거 대신 얘한테 놀이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돼. 네. 미끄럼틀을 같이 태워 책을. 그리고 책을 징검다리 삼아갖고 거 위에서 띰뛰기를 시켜. 그리고 책을 늘 가까이에 놔주고 책에 대한 좋은 기억을 줘. 저 같은 경우에는 유아 때는 낮에 그렇게 많이 읽히려고 욕심내지도 않았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유아, 그러니까 1살부터 4살까지는 욕심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책이랑 친해지는 거 좋지만 책의 권수 혹은 내가 전집을 샀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뽕을 뽑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일단 접으시고 엄마 욕심 내려놓고. 아니 그냥 대신에 이게 있죠. 먼지 쌓이게 냅둘 것이냐. 방치하지 말고. 방치는 안 돼요. 엄마들이 헷갈리시는 게 네. 노출시키라는 거랑 방치를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예를 들면 흘려듣기 네. 하라. 책도 뭐 흘려듣기 하거나 아니면 뭐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노출하라고 하니까 노출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치랑 헷갈리실 때가 있으실 맞아요. 거예요. 네. 책을 쌓아놓는 건 방치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라도 자꾸 꺼내가지고 내가 애가 관심 없어도 저는 애가 저기서 로봇 놀고 있으면 혼자서 꺼내갖고 혼자 읽었어요. 그냥 혼자서 읽고 혼자 좀 듣고 애를 앉혀놓고 우리 애는 엉덩이 힘이 약하니까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네. 애들은 원래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앉아서 같이 보려는 애들은 많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먼지 쌓아놓기만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밤에 애 잘 때 가장 편한 그 상태에서 그때 책은요, 그때 읽어주는 책은 아이들이요 그래도 잘 보는 편이에요. 망공감TV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